남북 정상회담을 이틀 앞두고 실무 점검을 위한 우리 측 선발대가 방북길에 올랐습니다. 지금쯤이면 평양에 도착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잠시 후에는 문 대통령과 함께 모레 평양을 방문할 대표단 200여 명의 명단이 발표됩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물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말씀드린 대로 오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90여 명의 규모의 선발대가 평양으로 향했고 현재 도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틀 동안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들어볼까요, 먼저?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통령이 가시면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동선을 체크하는 그가 있을 것 같고요. 동선 체크. 그리고 이제 의전 문제 아마 이제 예행 연습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통신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더군다나 이번 정상회담은 생중계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체크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번 정상회담이 사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세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전에 이제 어떤 호흡이 잘 이제 맞아 온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짧은 기간이지만 사전 준비를 그 이전보다도 아주 원활하게 잘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 잠시 후 방북단 명단이 공개가 됩니다. 정계에서는 참여 의사를 밝힌 민주당, 평화당, 그리고 정의당 대표가 거론이 되고 있고요. 이외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아무래도 대표성을 띈 인물들이 뽑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제 중요한 이벤트가 정상끼리 만나서 회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다방면의 교류 협력이 지금 이 시각 중요하거든요.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평양 정상회담에 방북할 수행원 명단을 공개하는데요. 현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오늘 새벽 선발대가 떠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습니다마는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지 못해서 저도 많이 아쉽습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께 더 많은 자리를 만들지 못해서 참으로 미안한 마음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함께 견뎌온 지난해 여름과 가을, 겨울, 그리고 새로운 봄과 여름, 그리고 지금 가을까지 우리는 평화,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의 원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평양 정상회담은 국민과 함께 진행되고 세계와 함께 공유될 것입니다. 지난 1차 정상회담이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었다면 이번 3차 정상회담은 평화가 새로운 미래를 만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남북 정상회담에 동행하는 수행원을 확정하였습니다. 공식 수행원 14명, 특별 수행원 52명, 일반 수행원 91명, 그리고 기자단까지 포함해서 200명 규모로 구성하였습니다. 공식 수행원 14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그리고 김재현 산림청장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 김종천 의전비서관, 김의겸 대변인, 그리고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공식 수행원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특별수행원은 실향민 3세대를 포함해서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 인사 52명으로 구성했습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상회담에 처음으로 정당 대표도 함께 가주신다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모시고 가게 되었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해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함께합니다. 세대도 좀 넓어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아픔을 공유한 새로운 세대가 평양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2003년생 김규현 학생부터 1934년생 임동원 한반도 평화포럼 명예이사장까지 함께 갑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과 함께 대기업을 대표해서 SK 최태원 회장, 구광모 LG 회장,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현대자동차 김용환 부회장이 함께합니다. 새로운 경제를 상징하는 이재웅 소카 대표, 장병규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도 동행키로 하였습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경총회장, 박성택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과 함께 김주영 민주노총 위원장,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정상회담 자문단에서 8분을 모셨습니다. 명단은 이미 여러분께 제출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문화를 담은 가수 에일리와 지코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지난 인연이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주장을 맡았던 박종화 선수, 그리고 1991년 북쪽의 리브니 선수와 함께 남북 탁구 단일팀의 감동을 선사했던 현정화 감독이 함께 갑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하나는 우리 남북 관계를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비핵화를 위한 북미 대화를 중재하고 촉진하는 것이고, 그리고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의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한 언론인께서 칼럼에 썼습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 눈치를 보며 관행만 답습했다면 역사의 진전은 없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을 보면서 저는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작별 상봉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만남이 이젠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여기서 전하고자 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대통령님 모시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하실 분들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준 기자 질문하세요. 시장님, 이번 명단을 보면은 청와대에서는, 그러니까 청와대와 정부에서 경제 라인이 대부분 다 빠진 것 같습니다. 대신 김현철 경제보좌관만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대신 민간 섹터에서는 기업인들이 꽤 많이 가시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가급적 경제인들을 경제단체장분들과 함께 많이 모시려고 노력을 했고요. 다만 청와대로서는 비서실장과 정책실장이 남아서 저는 조금 더 남북 정상회담 현안에 관리 집중하고, 정책실장께서는 또 국내 여러 현안들이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조율하는 책임을 맡아 남기로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지금 가장 집중하셔야 할 일이 국내 정치와 부동산 등 또 추석 민심들을 잘 살피고 대비하는 현안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KBS 기자분 질문해 주세요. 네, 지금 경제계 인사 중에 그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되어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동안 사건의 핵심 피고인이고 또 정경유착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인데, 이런 대외 행사에 공식 대표단에 포함된 거는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2007년 정상회담에도 4대 그룹의 총수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정부도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고 남북관계가 많이 진전되면 평화가 경제다, 경제가 평화다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기업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준비들을 해오고 계시고, 그래서 정상회담 때마다 대기업 대표들이 방북을 하게 됐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저는 재판은 재판대로 엄격하게 진행될 것이고 또 일은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중계 중인 라이브는 형평성 때문에 이제 마감해 주시고요. 질의응답은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경 기자분 질문해 주세요. 네, 임종석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이 모레 문 대통령과 함께 방북할 공식 수행원과 특별 수행원 명단 등을 발표했는데 함께 보셨는데요. 일단 교수님, 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어떤 대표성을 띈 인물들 위주로 꾸린 것 같고요. 상당히 좀 파격적인 인물도 있는 것 같고 일단 가장 눈에 띄신 부분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예. 일단 이제 1차, 2차 남북 정상 그때 수행했던 분들하고 비교를 하면 네. 이번에는 이제 명확하게 좀 구분되는 부분이 지자체장들이 가는 부분입니다. 물론 예. 그 서울시장하고 이제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동행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특히 이제 이 서울시와 강원도가 북한하고 그 지자체 차원에서 교류 협력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왔고 또 북측하고도 계속 이제 교감해 왔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지자체 역할을 앞으로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제 경제계 인사들이 많이 포함된 부분들이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1차, 2차 때에도 경제인들이 많이 동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이재용 소카 대표, 예. 또 장맹규 4차 산업혁명위원장 등 이제 IT 기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예. 지난 2007년 때는 이제 IT 기업 대표들은 한 번도 안 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IT 기업 대표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북한이 과학 기술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하고 있고. 김정은 정권이 좀 강조하고 그렇죠. 있다는 가장 관심이 많고 또 앞으로 이제 비핵화가 잘 진행이 되어서 대북 제재가 완화가 되면 네. 남북 경협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될 텐데 그때 아마 이제 북한은 과거와 같은 이제 노동 집약적인 그런 부분야에서의 그 경협도 추진을 하지만 역시 이제 좀 앞서가는 과학기술 앞서가는 분야에 이제 교류 협력을 상당히 희망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정부는 어느 정도 맞춰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정상회담 원로자문단은 뭐 지난 2007년에도 이런 우리 사회에 이제 어른이라 할 수 있는 또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분들이 같이 동행했기 때문에 예상했던 인물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계, 시민사회, 종교계, 문화예술, 체육 이런 다양한 분야에 이제 좀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네. 포함되어 있는 거. 이 부분도 지난 2007년에도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예. 올해는 좀 더 이렇게 사회문화교류 쪽이 활성화될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부분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역시 또 가수 지코, 뭐 에일리 네. 이런 분들이 가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뭐 감동의 공연을 이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건데 가수 지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 힙합의 1인자다 네. 이렇게 예. 제가 굉장히 알고 잘 있는데요. 나가시는 분이죠. 그 예. 북한에서 힙합이 소개되는 뭐 첫 기회가 아닐까 또 저번에 그런 이제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레드벨벳이 가긴 했습니다만 이 힙합이라는 문화가 지금 현재 남한 쪽이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열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런 상징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문화가 전달된다. 그렇죠. 사실 이제 그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만 해도 네. 북한은 힙합이라든지 또 이렇게 좀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를 네. 많이 사용하는 가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북한도 이제 사실주의 음악이라고 해서 가사가 명확하게 이게 전달을 되어야 그걸 이제 토대로 평가를 하고 또 네.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감동도 받고 그러는데 네. 이 힙합이나 이런 거는 가사를 제대로 전달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북한 특히 이제 평양 주민들한테는 새로운 어떤 문화를 접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북한의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힙합의 유입을? 이게 이제 사전에 아마 조율됐다는 게 저는 상당히 정제가 의미가 됐을까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그 대표단이 아마 마지막 순간까지 북측하고 계속 조율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네. 북측이 받아들인 거고요. 이런 힙합 공연이 이제 평양에서 처음으로 열린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아마 제가 예상하기로는 가수 지코 씨가 이 한국에 그동안 서울에서 계속 불러왔던 이런 그 내용보다는 또 남북 화해 협력에 또 걸맞는 새로운 작사를 해서 남북 화해의 공유했어요. 테마에 예. 좀 걸맞는 거를 해서 예. 아마 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전혀 우리도 아마 처음 접하는 그런 이제 융합
융합된 남북한의 문화가 융합된 그런 어떤 힙합을 보여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또 예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좀 이제 그 저희가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특별한 수행원 동행, 특별 동행이 좀 눈에 띄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영양중학교 3학년 김규현 양도 그렇고 대학생 이에스더 양 굉장히 어린 친구들인데 뭐 김규현 양의 할아버지가 보니까 그 사연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 보니까요. 예. 네. 예, 이 부분이 이제 또 예. 이전하고 전혀 다른 부분이고 네. 더군다나 그 남북 정상회담이 이제 그 젊은이들 특히 이제 학생들에게도 좀 관심을 갖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학생이 다 이제 사연이 있긴 한데 특히 이제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해서 이제 김규현 양이 남도의 역할을 또 할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아마 이번 정상회담 의제 중에 또 중요한 의제가 그 이산가족 그 상봉 정례화, 정례화죠. 예. 또 최소한 뭐 생사 확인이라든지 서신 교환이라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지금 목표거든요. 네. 그런 맥락에서 이 김규현 양이 그 또 다른 감동을 줄 것 같은데 어떻든 이 북에 여전히 계신 그 큰 할아버지께 예전에 손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고 하거든요. 예. 아마 그분과 관련해서 이번에도 뭐 이렇게 만찬이나 또는 다른 그런 행사 때 이 학생이 또 의미 있는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 그냥 가서 수행만 할 가능성은 좀 저는 적은 것 같고요. 네. 또 북측의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징성이 상당히 있고 또 북측의 또래를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고 또 네. 다른 장면을 연출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우리 어떤 민족의 새로운 어떤 미래를 일구어갈 통일의 주역들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또 어떤 계기로 더 많은 젊은이들이 어떤 남북 관계도 그렇고 통일 문제에 좀 관심을 갖게 하는 그런 차원의 방문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예, 지금 우리 정부는 가능하면 지금은 이제 어른들 중심으로 뭐 행사를 다 이끌고 있지만 그렇죠. 언론인 교류라든지 특히 또 젊은 학생들의 교류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는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정치 이슈 어떻게 보면 이제 핵 문제 뭐 이런 큰 이슈 때문에 이 젊은이들이 이제 함께 못 하는데 아마 이번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네. 아마 이제 뭐 학생들이 또는 젊은이들이 남북 교류 협력의 주역으로서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저는 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북한 정권도 김정은 정권도 젊은 정권, 그러니까 젊은 정부를 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표방하는 것 같아서 약간 그 남북 간에 앞으로도 어떤 그 문화적 간극을 좁힐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교류가 많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지금 그 대남 일꾼이라고 하죠. 네. 우리 남한하고 대화를 중간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인력들, 이 인력들의 나이가 우리보다 훨씬 젊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그 높은 지위를 가진 일꾼들도 40대, 50대, 네. 우리로 말하면 뭐 50대, 60대 해야 될 맡고 있는 그런 직위에 요즘은 40대의 아주 젊은 사람들이 중책을 맡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북한은 예. 특히 이제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가장 큰 변화들입니다. 예. 젊은 세대가 중요한 역할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일정 부분 네. 이렇게 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대로 결국 이제 참 기존 세대는 이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이 그 북한을 좀 자연스럽게 왕래를 하면서 또 네. 접촉을 하면서 새롭게 또 인식을 하고 또 이 화해, 새로운 평화 시대에 걸맞는 젊은이의 역할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문재인 정부는 그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온 것으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방북단 명단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 이제는 또 앞으로 방북 이후에 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통해서 뭐 북미 정상회담을 제안했다라고 알려지기도 했거든요. 이번 우리 남북 회담을 통해서 그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제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은 북미 관계가 진전이 안 되면 네.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정부가 그런 부분을 잘 인식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 미국을 어느 정도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전제로 다방면의 교류 협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남북 경협도 마찬가지죠. 네. 그런 맥락에서 봐야 되고 어떻든 이제 미국도 지켜볼 거고
이번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서 이제 중요한 합의를 이루온다면 그 합의를 가지고 네. 또 미국 측과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대화를 하고 네. 조율을 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미국이 이 정도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졌다고 네. 평가할 수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이제 재방북도 이루어질 거고, 네. 그러면서 또 2차 북미 정상회담도 최단기간 안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낙관입니다. 낙관론을 제가 최단기간이라고 한다면 뭐 10월 중에라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11월 6일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네. 북미 간에 좀 더 의미 있는 진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지금 사실은 남북한 간의 어떤 합의라 그럴까요? 네. 묵시적인 어떤 조율이 돼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서 예. 그래서 10월 중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야 그래야 중간선거 이후에도 네. 흔들림 없이 이 합의 이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정치라는 것이 남북 관계나 북미 관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11월 6일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북미 관계에 또 어떤 새로운 장애물이 만들어질 수도 중간선거 있다. 결과에 그렇죠. 따라서 예, 그런 네.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제재 완화부터 시작해서 북미 관계가 원활히 진전되기 위해서는 미국 의회의 뒷받침, 협력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중간 선거를 좀 이용하려면 트럼프 입장에서도 어떤 가시적인 성과, 대북 제재를 풀어준 대가로, 완화해준 대가로 어떤 비핵화의 가시적인 성과 이런 것들을 끌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항상 문제가 됐던 거고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역대 미국 선거에서 북한 이슈가 미국 유권자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인 건 없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다고 이제 보는 거죠. 지난해까지 미국 국민들이 북한하고 전쟁 가능성까지 그렇죠. 우려할 정도로 이제 관심을 끌었던 이슈고, 또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 업적과 관련해서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또 과시할 수 있는 부분이 네. 북한과의 이제 핵 협상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미국에 있는 전문가들도 그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 알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번 정상회담에서 뭔가 의미 있는 합의가 안 나온 상태에서 네. 이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차 북미 4.27 선언보다는 좀 더 진전된 그렇죠. 구체적인 협상이 있는 그 미국은 이제 조금 진전이 아니라 좀 많은 진전을 사실 기대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10월부터 본격적인 유세를 합니다. 네. 선거 유세를 하는데 보다 더 자신 있게 내가 이런 성과를 만들었다. 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성과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네. 중요한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도 그런 부분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자기 또 이제 이걸 전략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겠네요. 그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이 굉장히 북한과 굉장히 미국 중요한 간의 거죠. 사이에서 예. 중요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우리한테도 가장 중요한 시기고 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내 경제도 어렵고 또 안보 문제마저 잘 안 풀린다면 사실 이제 우리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굉장히 지금 절실한 과제고 미국도 그렇고 북한은 더 절실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남북과 미국 3자 간에 지금 이런 어떤 목적의식, 목표가 이렇게 일치하는 상황도 거의 없었던 거죠. 네. 근데 그만큼 지금이 이제 가장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네. 그렇지만 또 잘 안 되면 또 표류가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준비하는 과정을 보면 이번에는 좀 어느 정도는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도 좋다. 네. 저는 그렇게 비핵화에 대해서도 어느 진일보 좀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좀 진일보된 어떤 내용들을 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좀 하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2박 3일 잡은 것이 아마도 당일에 가서 남북경협 얘기에다가 다 하기 좀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보관을 좀 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특사단이 이제 얼마 전에 다녀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미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는 상당 부분 조율이 된 것으로 봐야 되고요. 네. 예.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회담이라는 게 정상회담 자리에서 서로 티격태격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전에 어느 정도는 다 조율을 하고 이제 최종적으로 양 정상이 서명을 한다 그럴까요? 네. 그런 절차
남아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고요. 물론 이제 비핵화 부분은 워낙 민감한 이슈니까 정상이 이제 그 논의를 해야 될 이슈 같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제 군사적 긴장 완화 부분,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좀 획기적으로 이번에 한번 시켜보자. 네. 또 그런 부분이 남북 간에 지금 그 의견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 이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지금 잘 못 느껴서 그렇지 그 해상이라든지 육상 그리고 이제 공중 여기에서의 남북한 간의 긴장을 계속 만들어왔던 그런 요소들을 이번에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상당히 이제 가시적으로 이 긴장을 낮추는 그런 합의들을 아마 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2박 3일간의 일정을 미리 예상해 본다면 어떻게 짜여질 거라고 보시나요? 2박 3일 굉장히 짧거든요. 네. 지금 비행기로 가니까 그나마 좀 1시간 정도 걸리니까. 금방 그렇지만 가니까요. 예, 금방 가는데 이제 첫날은 김영남 그 최고인민회 상임위원장이 아마 이제 공식 행사를 열 가능성은 있고요. 물론 네. 공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올 겁니다. 우리가 첫 만남에 아마 그 공항에서 보시겠죠. 예, 그거는 뭐 그동안에 어떤 쌓아놓은 신뢰도 있고요. 네. 본인으로서는 아마 최대한의 환대를 할 겁니다. 우리가 1차 정상회담 때 남측 지역에서 했지 않습니까? 네.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했을 때도 우리가 극진한 환대를 했고 또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더 자기는 환대를 해줬다 뭐 이런 느낌 이런 평가를 네. 받고 싶어 할 겁니다. 그런 부분인데 역시 이제 첫째 날은 뭐 환영 만찬 또 공식 의례적인 행사를 할 거고 이제 둘째 날에 오전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날 오전에 두 정상에 이제 아주 밀도 있는 그런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것 같고 이제 오후에 뭐 합의하고 또 서명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바로 또 환송만찬입니다. 근데 이제 그 2박 3일이니까요. 네.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에 간 다양한 수행원들이 아마 각자 역할을 다 부여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제 북측에 또 카운터파트하고 만나서 정상회담은 회담대로 진행이 되고 일사불란하게 좀 그렇죠. 이렇게 다른 이제 진행이 수행원들은 되어 있군요. 각 분야별로 예. 북측의 파트너하고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별도 일정이죠. 네. 별도 일정으로 이제 또 앞으로 교류 협력을 어떻게 이제 실효적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또 협의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날 오후나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뭐 시찰이 되겠죠. 네. 김정일 위원장이 그동안 보여주고 싶었던 곳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서 나오고 있지만 아마 뭐 집단 체조라고 하죠. 네. 빛나는 조국. 일단 그걸 북한 입장에서는 예. 대외적으로 예. 우리가 이게 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시간이 될 수 있겠네요. 그게 가장 첫째 날은.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그걸 처음부터 기획하는 과정을 제가 쭉 지켜봤는데 역시 이제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정말 공들여 종합 예술 작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 작품을 이제 보여주려는 의도는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었겠습니까? 네, 물론 다른 국가 원수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겠지만 결국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아마 이튿날 저녁 때 만찬을 하고 바로 아마 이동이 돼서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야간에 봐야 더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뭐랄까요, 뭐 드론 쇼라든지 그 레이저 이제 관련된 어떤 쇼, 퍼포먼스 위주의. 퍼포먼스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화려하게 만들어졌고 또 이게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하고 접목이 되어서 지금 만든 겁니다. 이게 이제 북한이 이전하고 다른 북한, 이전보다 이제 좀 미래지향적인 북한, 예. 또 평화지향적인 북한,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이 협력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겠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또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예. 근데 그러다 보면 이번 일정 굉장히 빡빡한 일정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도 아마 이제 좀 이렇게 중요한 합의도 하고 또 뭐 미진한 부분을 서로 협의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또 북한이 아까 말씀대로 앵커님 말씀대로 좀 이 김정 시대 들어와서 보여주고 싶은 그런 아주 또 기념비적인 기념물들이 이전과는 달랐던 모습. 맞도 네. 이제 그게 이제 뭐 여명거리라는 그런 곳이고요. 또 과학기술 관련된 발전상을 보여주기 위한 뭐 연구소라든지 대학이라든지 네. 이런 거 보여줬을 거예요. 제가 이제 상상의 영역이긴 하지만 깜짝쇼는 뭐 김일성 종합대 그를 방문해서 연설을 한다는 거. 예, 그렇죠. 그 김일성 대 그 다니는 학생들 앞에서 만약 연설을 할 수 있다면 예. 이 부분도 우리한테뿐만 포인트가 아니라 될 수 전 있다. 세계한테 시기상으로는 새로운- 3일째 정도 그렇죠. 하게 예. 된다면 시찰 중에.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연설을 하고 이제 돌아오시는 그런 일정도 예상할 수가.
분명히 아마 저희들이 예상 못한 그런 아주 또 감동적인 장면을 분명히 연출을 네. 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어쨌든 이렇게 1차 회담은 만남 자체의 의미가 있었지만 예. 깜짝 2차 회담과 이어서 3차 정상회담은 이제 아까도 꾸준히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도 뭔가 좀 있어야 성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텐데 2박 3일간의 그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이것만은 꼭 잘 하고 될 것이다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역시 지금 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지금 주목하는 부분이 결국 김정은 위원장이 전략적 결단을 내리느냐 비핵화에 비핵화 관련해서 그러니까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와 관련해서 어떤 전략적 결단을 보여주느냐 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끌어내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잘 돼야 이제 새로운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정상회담 캐치프레이즈가 이제 새로운 미래거든요. 이제 예. 지난번에 새로운 출발했다면 이번에 새로운 미래인데 이 새로운 네, 미래의 그렇죠. 핵심은 비핵화 관련된 결단이다 이렇게 네. 얘기할 수는 있겠죠. 새로운 미래의 그 중요한 것은 바로 비핵화가 될 것이다.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뭐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일정 전반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망하는 시간 이물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